모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 슬라이드 개체를 다음 슬라이드의 새 위치로 연결하는 기능인데요. 그 기능은 너무도 간단해서 이미 아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사용할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럼 어떤 상황에 사용하면 좋은지 우선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이미지의 일부 구간을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축소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렇게 텍스트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개체, 지금 5개를 얼마든지 재배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가로 방향이든 세로 방향이든 원하는 위치로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발췌문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 구간을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일부 확대를 하고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면 이렇게 강조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이미지를 확대를 하는데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완전하게 크게 확대했다 다시 줌아웃, 축소를 할 수가 있고 또 한번 다른 내용을 확대를 했다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다시 프로필로 연결하는 그런 식의 전달력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모핑의 결과물 한번 보셨는데요. 어떠신가요? 개체를 확대하거나 재배치한다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정말 프레젠테이션에서 전달력을 높여줄 수 있는 매우 매력적인 기능으로 보이죠. 이 모핑 기능은 파워포인트 365 버전부터 나온 기능이고요. 온라인 강의 제작을 한다면 굉장히 기능은 쉽지만 효과 만점의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실습을 통해서 총 5가지의 상황별 모핑 효과를 배워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좌를 만드는 저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모핑 기능 실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핑 기능으로 원하는 이미지의 일부 구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네, 아무것도 없는 빈 슬라이드가 준비됐는데요. 여기에 사진 하나를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에 그림. 제가 준비한 하트나무를 한번 삽입을 할게요. 그러면 슬라이드에 꽉 차게 이렇게 사진 하나가 이제 잘 삽입이 됐는데 여기에 있는 이 사진 중에서요. 여기 하트나무 있죠? 이 부분만 다음 슬라이드에 쭉 당겨와서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모핑 효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슬라이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번 슬라이드에 지금 이미지가 삽입이 되어 있죠? 이 1번 슬라이드를 그대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그대로 컨트롤 D를 누르면 컨트롤 D, 듀플리케이트 복제예요. 그래서 컨트롤 D 누르면 같은 사진이 그대로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 2번 똑같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2번에다가는요. 하트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를 갖다 쭉 없애주는 그러니까 이미지를 크게 확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지 확대 어떻게 해야 편하냐면 그 슬라이드에 지금 크기 부분이 요 아랫부분에 지금 나와 있죠. 여기서 축소를 해요. 축소를 조금 많이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미지를 마구 늘려주는데요. 어디까지 늘려주시느냐? 자, 하트가 그 슬라이드 안에 들어오게끔. 자, 어떻게 해야 하트가 들어오느냐 이것을 이제 판단을 하실 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슬라이드 축소판을 보시면 편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해도 되겠다. 그래서 좀 더 이게 너무 많이 확대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뭐가 될까요? 이제 이미지가 그 해상도가 그래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비트맵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좀 깨지게 돼요. 그래서 한 이 정도까지는 괜찮고 여기에 사용하는 이미지 자체의 퀄리티도 조금 좋은 거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실히 확대를 했어요. 아, 여기 왼쪽과 아래쪽 뭐 이런 부분이 좀 지저분한데요. 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결과물을 보기 위해서는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고. 자, 이제 모핑 효과를 지정을 할 거예요. 자, 1번 슬라이드에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오는 순간에
모핑이 지정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모핑 효과를 설정하시냐면 1번이 아닌 2번에다가 2번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되니까 2번 선택하시고요. 거기에 전환 탭을 들어가세요. 그러면 제가 오피스 365 버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처음에 모핑이 나옵니다. 저는 오피스 365고요. 자, 여기 열어보시면은 다른 효과들 보이는데 거기서 가장 위에 있는 모핑 이것을 선택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지정이 된 것입니다. 자, 이거를요. 자, 1번 슬라이드 선택해 놓고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엔터 아니면은 마우스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2번 슬라이드로 가는 도중에 그 이미지를 그대로 연결을 해서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주죠. 그런데 이 모핑 효과가 자, ESC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확대를 해서 조금씩 깨진 부분이 좀 눈에 거슬리기는 하네요. 네, 그러면 자, 이 모핑 효과에 자, 2번에 지금 전환 탭에서 모핑 지정했는데 거기 보시면은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이 타이밍에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네, 2초예요. 2초간 이제 천천히 지정을 하느냐 아니면 뭐 더 늘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짧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1초로 했다. 그리고 나서 1번 슬라이드 다시 슬라이드 쇼 엔터 이렇게 네, 바로 빠르게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요 1번 슬라이드에서 그냥 한 1초 있다가 바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합니까? 자, 1번 슬라이드에다가 자, 전환 탭에 그 타이밍을 설정을 하시면 돼요. 다음 시간 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고 자, 1번 슬라이드 아예 1분 아예 1초죠? 네, 1초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가 슬라이드 쇼를 하는 순간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1초 있다가 바로 모핑 효과가 지정이 되면서 2번 슬라이드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이번에는 텍스트도 모핑 효과를 하면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가져온다 라는 부분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텍스트 상자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상자 그냥 여러분은 입력해 주시고요. 뭐 이렇게 좀 크게 꾸며 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PPT로 대문자 입력을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그대로 컨트롤 C 복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컨트롤 여기 2번 슬라이드 잡으시고 컨트롤 V 붙여넣는 거죠. 그리고 이 PPT 여기에다가 이게 원래 파워포인트 약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 파워포인트 다 입력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 여기 T가 그대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여기가 대문자였으면 여기도 대문자여야만 인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1번 슬라이드 한 다음에 슬라이드 쇼에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연결이 되나? 안 돼요. 그냥 이런 상태로는 안 되고요. 여기서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 2번 슬라이드에다가 그 모핑 효과 줬죠. 2번 슬라이드 선택하시고 그 모핑 효과 부분에서 이 효과 옵션이 있어요. 효과 옵션 들어가서요. 여기서 단어별도 아니고요. 문자별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PPT 하나하나 문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자라고 해주시면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잘 보셨죠? 여기에 슬라이드 쇼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커지면서 문자는 문자대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개체들이 각각 움직이면서 이동하면서 재배치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예제를 좀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여기 3번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3번에 이렇게 키워드로 크게 나타나 있는 것을 이제 4번엔 상세 설명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5번도 또한 이렇게 배치를 바꾸어 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샘플을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도 비슷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일단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4번에 있는
자, 4번에 있는 이 A, B, C, D, E 이 부분은 없애고, 자, 5번도 없애버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작업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있었던 그 이전 슬라이드에 있는 개체를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야지 모핑 효과가 잘 연결되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 A, B, C, D, E 이 5개의 도형을 컨트롤 C 한 다음에 4번에 와서 컨트롤 V. 자, 위치 좀 맞춰줘야 되겠죠? 일단 대충 맞춰놓고, 크기가 너무 큰 것 같으니까 크기를 좀 줄여주시고, 조금 더 줄여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일단 나중에 이제 정렬 같은 거 하실 때는 가장 윗선, 아랫선 맞춰 놓은 다음에 모든 개체를 잡고, 그 다음에 뭐 서식에 맞춤 들어가 가지고 한 번은 왼쪽 맞춤, 한 번은 세로 맞춤, 이런 식으로 해서 딱딱 정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얘네들을 그대로 또 복사. 그런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얘네들은 이제 뭐 배치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기는 그대로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5개를 잡고 서식에 맞춤해서 일단 위쪽 맞춤 한번, 가로 간격을 동일하게 한번, 이러면은 딱 정렬이 되죠? 일괄 정렬 하는 방법. 자, 그러면요, 이제 4번과 5번 두 가지 슬라이드를 모두 선택을 하고요. 거기에서 전환 효과에 모핑 할게요. 자, 벌써 이렇게 모핑 효과가 지정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개체가 완전하게 위치를 바꾸어서 재배치되는 이런 느낌. 자, 그러면 3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제가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 지정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엔터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이 왜 이러고 나오냐면 요거는 미리 애니메이션을 이제 닦아내기를 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장도 있었잖아요. 또다시 어떻게 연결되나 보시죠? 네, 아주 재밌죠? 이렇게 해서 개체가 이동이 되면서도 서로서로 이 5개나 되는 개체가 연결이 서로 되니까 훨씬 더 우리한테 이제 그 청중에게는 전달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죠. 네, 새 슬라이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에다가 지금 엔터 해가지고 새로운 슬라이드 하나 만든 다음에, 자, 발췌문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 확대하는 거, 요것도 뭐 생각보다는 쉬운데요. 일단 제가 필요한 것을 그림을 가져와 볼게요. 삽입에 그림 해가지고 제가 미리 준비한 발췌. 네, 뭐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있는 AI 부분을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온 건데, 만약에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부분을 확대를 하고 싶다. 이게 글씨가 굉장히 깨알 같잖아요. 그래서 일부 구간을 확대한다. 그러면 이 나무와 비슷한 겁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6번 슬라이드를 선택하고 그대로 컨트롤 D 눌러서 다음 슬라이드 만든 다음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자, 서식 탭 들어가셔가지고 이미지 선택하고 서식 탭 들어간 다음에 이 자리에서 잘라요. 자, 자르기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부분이 화면에 꽉 찰 정도까지만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뭐 요 정도까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자, 슬라이드 빈 곳을 갖다 클릭. 그럼 얘만 남잖아요. 자, 얘를 갖다가 이제 화면에다 꽉 차게 우리는 얼마든지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뭐, 네, 자를 때 이게 화면의 크기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려해서 해주시면 얼추 저는 이게 딱 맞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그 내용 부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확대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7번 슬라이드 선택하고 역시 전환 탭에 모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6번에다가 놓고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릴게요. 네, 이 부분에서 이 작은 부분을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크게, 네,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 하나만 더 추가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 그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더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럼 왜 우리 밑줄 긋고 그러잖아요. 자, 홈 탭에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기 그룹에 도형해가지고 선을 이용해서 만약에 여기에서 뭐 딥러닝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법까지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선을 만들어 줍니다. 선은 뭐니 뭐니 해도요 빨간색이 좋아요. 그래서 선 선택한 다음에 이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빨간색 중에서 이거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 왼쪽에 있는 항상 진한 빨강이 좋아요. 그리고 항상 두껍게 하셔야 되겠죠. 두꺼운 정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정도, 뭐 6포인트까지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는 게 좋겠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애니메이션 중에서요, 자, 애니메이션 탭에 닦아내기가 완전 좋아요. 그래서 닦아내기 보이시죠? 닦아내기를 지금 기본 아래에서 위인데, 자, 효과 옵션 왼쪽에서 하면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애니메이션 창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직선 연결선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클릭할 때가 아니라 다음에, 이전 효과 다음에, 아니면 이전 효과 함께 어떤 걸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6번에서 7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후, 그런 다음에 그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강조할 수가 있겠죠? 자, 슬라이드 쇼로 보겠습니다. 네, 엔터 누르면 확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밑줄 쭉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네, 하나의 슬라이드 새로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제가 여기에 이미지 하나를 또 삽입을 하겠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제 채널 이미지인데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라는 거죠. 만약에 제 채널에 있는 이 수많은 영상 중에서 여기에 하나의 영상 부분을 확대를 해서 설명을 한다. 뭐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손글씨 부분, 뭐 손글씨로 써지는 애니메이션 효과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 방법은 어땠냐면 얘를 갖다 그대로 복사해서 요 부분만 남겨놓는 거죠. 자, 이거를 갖다가 직접 해봐야 할까요? 이렇게 작은 것을 갖다가 크게 늘리면 다음 슬라이드에다가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뭐 자르기를 해서 마음껏 자르고 제가 이제 뭐 꼼꼼하게 하진 않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갖다가 막 쭉 늘린다.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식으로까지는 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이 부분의 원본이 되는, 그러니까 깨짐 없는 슬라이드에 꽉 찰 만한 그런 이미지는 따로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삽입에 제가 그림을 여기에 준비를 해놨는데 이 손글씨 보이시죠? 네, 이것을 삽입.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여기에 이것을 복사, 다음 슬라이드에 대해 일단 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거를 줄여서 이 자리에다가 아주 깔끔하게 올려놓는다는 거죠. 자, 일단 좀 대충 할게요. 뭐 완벽하게 맞추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여기에 작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그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와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돼도 깨지지 않는 이 원본 이미지, 이런 것을 갖다가 서로 모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오나? 자, 여기 9번에다가 모핑 설정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엔터하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도 깔끔하게 되는, 아주 이런 부분들이 그 퀄리티를 유지한다는 거, 이런 거 항상 중요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멈추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저는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손글씨 설명을 해서 그 다음 슬라이드에 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화면이 보이면서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줌인이 됐다면 그 다음에 줌아웃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8번 슬라이드잖아요. 얘를 갖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제가 지금 드래그로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냥 복사. 우리 배웠었던 걸로 자 8번 슬라이드 잡고 컨트롤 D. 자 복사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는 겁니다. 순서를 바꿔요. 그렇게 되면 얘를 또 모핑 효과를 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보여드리면 8번에서 9번으로 되고 9번에서 다시 8번으로 줌 아웃이 된다는 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작아지면서 다시 원 상태가 나오고, 그런 다음에 뭐 다른 것이 또 나와도 되잖아요. 뭐 다른 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슬라이드 좀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뭐 제가 또 준비해 놓은 게 인트로를, 네, 얘를 갖다가 자 복사해서 그 다음에다가도 놓고, 그 전에 있었던 거는 축소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다음 슬라이드에다가는 모핑 효과를 주고,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쭉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것도 잘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10번 슬라이드를 복사 컨트롤 D 해서 얘를 다음에다 놓으면 얘는 이제 줌 아웃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해드릴게요. 뭐냐면 여기 있는 제 조그만 얼굴을 확대를 해서 보여준 다음에 뭐 제 프로필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프로필이 제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슬라이드 복사를 할게요. 자 여기에 마지막 슬라이드에다가 슬라이드 복사를 그대로 컨트롤 V 해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테마가 있기 때문에 여기 원본 서식을 유지 붙여넣기 옵션에서 요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사진이 들어가면 좋겠냐면, 제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제 프로필 사진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진이요 여기에서는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이것도 동그랗게 바꿀 수가 있죠. 얘를 동그랗게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자 서식에서 사진 선택하고 서식에서 크기에서 자르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아래 여기에 화살표를 눌러 주시면 여기 도형에 맞춰 자르기가 있고요. 거기에 원형이 있어요. 타원. 그런 다음에 뭐 크기 얼마든지 줄여 주실 수 있고 뭐 적당하게 줄여 놨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복사 여기다가 붙이는 거죠. 위쪽에다가 바로 위 슬라이드에다가. 그런 다음에 얘를 갖다가 한껏 작게 한 다음에 올려놔요. 그럼 깜짝같이 이제 딱 원본이지만 뭐 아까와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얘를 갖다가 모핑 효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환 탭에서 일단 모핑 해 놓으면, 자 여기서 연결되는 거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프로필로도 사진이 확대되면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 이 사진을 갖다 꾸미는 거 안 되나요? 아니요, 다 돼요. 사진 선택하시고 예를 들어서 그림 테두리에서 뭐 조금 진한 회색 테두리를 굉장히 두껍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꾸미는 것을 하셔도, 뭐 그림자 주겠다, 네 이런 것들을 하셔도요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네, 다시 올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그 인트로 부분이 여기 채널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잘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슬라이드 쇼로 보여드립니다. 자, 손글씨 부분 확대했다가 다시 줌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인트로 부분이 이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줌아웃 되면서 그 다음에 제 사진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네 여기까지로 해서 참 다양한 곳에다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모션 기능 잘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모핑 기능 참 유용하죠? 하지만 이 모핑 기능은 파워포인트 365 이후의 기능이라 2012나 2013, 2016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정말 유용한 기능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파워포인트 365 버전을 추천합니다.